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밤 9시 24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죠? 아시아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다 좋았습니다. 일본 1% 오르고요. 상해도 0.6% 오르고. 근데 내용들 살펴보면 다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랬어요. 지금 어쨌든 이 화면을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딱 청개구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지금까지 미국 보면은 미국이 급등했을 때는 한국은 음봉 맞고 미국이 하루 정도 좀 쉬어가면 양봉을 맞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파워르장이 질질 시간 끌어서 이런 박스권이나 비추세 구간이 더욱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9월 말쯤 돼서 FOMC 돼서 파워르장이 뭔가 해결을 해줘야지 이런 현상이 좀 해소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전까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그죠?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말고 한번 꼬아서 생각하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증시 시나리오를 세우고 예측을 하는 그런 거를 좀 너무 그런 거에 힘을 쏟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지금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어떤 지표들이나 이슈에 대한 반응도 최대한 사람 뒤통수 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반응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으면은 주식이 올라야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요즘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오히려 고용 지표가 좋고 고용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막 빠져버리고 주식 경제 회복이 느려진다 이러면은 부양책 써야 된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더 올라가 버리고 이런 일들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거 어떤 예측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는 게 정말 어려워진다고요. 물론 시나리오라는 게 필요합니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를 너무 정성 들여서 세우는 거는 너무 힘 빼는 짓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한 번씩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9월 말이 아니고 이번 주 후반에 고용지표 발표되는 게 중요하다. 그때쯤 되면 시장의 방향이 한 번 좀 틀어지지 않겠냐. 요 정도 시나리오. 아주 간단하죠. 누구나 5분이면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 그 정도 시나리오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리플 보니까 다들 다양한 생각들을 요즘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예측과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정성 들이신 의견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어떤 예측에 힘을 쓰는 것보다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와 저항 선만 그어놓고 그 선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면서 그냥 구경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본격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러는 거는 9월 달에 파워르장 이야기 들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밑밥을 좀 깔아놨고 이런 이야기들 좀 했고요. 오늘 기사 특별한 거 없었거든요. 장중에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볼만한 기사 두 가지가 있어 보여서 타이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중국 PMI 지수가 조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회복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요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지난주 말이었나 하여튼 제가 주식시장의 키워드 이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갖고 나왔죠. 그런 이야기들도 슬슬슬슬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중국도 경기 위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런 걸 좀 우려하고 있구나 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나와야 되는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 예. 시장의 예상치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죠. 어제였나요? 8월 6일 날에 나왔던 지표가 97만이 나왔는데 신규 일자리 수가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97만이 나왔는데 이번 예상치가 60만인가 70만인가 그거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에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물론 이게 논리적인 시장이라면은, 논리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은
이런 어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소식에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죠. 요즘은 어쨌든 조금 좀 이 정상의 범주에선 벗어나 있는 시장이라서, 이게 그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부양책 기대감 이러면서 주식이 더 올라버릴 수도 있고, 또 뭐 경제가 좋다, 8월 6일 날처럼 어떤 뭐 고용 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다, 고용 시장 회복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긴축 우려 이러면서 시장이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무튼 그 이런 기사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반응, 금융시장의 반응이 좀, 그죠? 제대로 좀 이제 합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시나리오 세우는 것도,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좀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국 주식시장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상승이 좀 멈춰 있다, 뭐 일단 뭐 요 정도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랐습니다, 그죠?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이 일단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이 결과적으로 오늘 그 중요한 라인을 일단 넘어갔어요. 코스닥 제가 150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150 지수가 보시다시피 그 중요한 여기 있는 이 저항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 저항을 결과적으로 돌파한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루만 돌파한착한 게 아니고 2거래일 연속으로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숏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그래도 비중 축소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게 일단 정석적인 대응일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이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난 아직도 뭐 코스닥 숏을 했었는데 여기서 당한 게 없다, 난 아직도 마음도 굉장히 아직도 난 필요한 것도 없고 현금도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계속 집중해서 보시긴 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를 돌파한창 했지만 여기도 저항이고요, 여기도 저항이에요. 이 바로 코앞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오늘 예를 들어 코스닥 숏을 일부 비중 축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에이 저거 재수없어 다시는 안 봐, 이게 아니고, 지금 이걸 일부 손절하셨더라도 계속 더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없어서 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약간 좀 오버슈팅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거 갖다 오버슈팅이다 아직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적당히 쉬어가지 않는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슈팅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약간 슈팅 정도의 냄새 정도는 납니다. 뭐 조금 과해요. 조금 좀 과하게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속 그냥 반등시 매도죠.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어떤 반등의 한계치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425 정도 자리를 보고 있어요. 선물 425란 자리가 보시면은 여기 121선과도 일치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니까, 아무튼 이 어떤 뭐 일목균형이니 뭐 이평선이니 뭐니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래저래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일단은 어쨌든 이게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저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늘 하루만 보고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어딘가에서 밀려서 421을 못 넘어가면서 음봉에 하락 마감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또 다른 반등의 고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오늘 420 부근에서 숏 잡으신 분들은 또 다시 이제 다시 420 부근에서 더 잡는 게 아니고 당분간 대기, 그죠? 415 부근에서 조금 잡았고 계속 대기했다가 420 부근으로 레벨업 했으니까 좀 잡아봤어요. 대기. 여기서 올라가서 425 부근으로 가면 이제 425 부근에선 여러분들도 승부를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승부를 안 보고 그냥 여기 어디서 꺾이면은 그냥 이제 뭐 적당히 숏 물량
아래쪽으로 쫓아가면서 사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지금으로서 일단 420 부근에서 한번 사신 분들은 현금 계속 아껴서 좀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지금 현재 현상을 보고 베팅하는 겁니다. 그죠? 반등시 매도, 단기 하락 추세 극복한 거 아니니까 올라오면 하락 추세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숏을 매도, 어쨌든 숏을 잡는 거죠. 그런 전략 계속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옵션 입장에서도 좀 그래요. 옵션 입장에서도 보시면 지금 그 콜옵션들이 오늘도 어쨌든 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콜옵션들이 프리미엄이 붙는 게 쉽지가 않은데 꼴랑 선물이 0.3% 움직이고 코스피 200 현물이 뭐 0.1포인트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들이 오늘 제법 강한 모습들 보였거든요. 이러면은 아직도 이 콜옵션들이 좀 힘이 남긴 남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꾸역꾸역 지금 보시면 콜옵션들이 대부분 다 21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21선 살짝 넘어가거나 이런 일을 한 번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콜옵션들 보시면 이 너무 힘 모아진 게 좋아요. 이 아래에서 에너지 충전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밑에서 저점 지지력을 너무 잘 확인을 해서 한 번쯤 이게 터트리긴 터트려야지 이게 죽더라도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콜옵션이 죽진 않을 것 같고 한 번은 위쪽으로 좀 변동성을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만약 다음번에 이제 콜옵션이 21선을 넘어가거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거를 어떤 숏 진입의 신호로 사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 뭐 풋옵션도 한 번 더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긴 보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뭐 너무 믿을 이야기가 아니죠. 뭐 이러다가 미국이 또 뭐 쿨럭하면은 또 자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제 밤 9시 36분 상황에서 보니까 한국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또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현금 아껴 쓰라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급 같은 거 봐도 요즘에 조금씩 뭔가 좀 옵션 시장에서 좀 과잉들이 조금씩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 며칠 또 계속 오르니까 이제 개인들이 또 콜옵션들 또 신나게 또 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조금 좀 이게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좀 과할 정도로요. 콜옵션 쪽 개인들 보시면 그죠? 어제 오늘부터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좀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이 보였고 하여튼 뭐 수급 정도는 뭐 콜옵션들 하여튼 개인들이 콜옵션에 좀 많이 달라붙는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뭐 제가 이야기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구경이나 하면서 대응이나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한국 시장 뭐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할게요.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뭐 요정도 1157원에서 마감이 됐네요. 아무튼 뭐 저는 원달러 환율을 믿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할 것을 원달러 원화의 약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배열 나왔죠. 정배열 중에 21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더라도 한 번에 죽겠습니까? 최소한 꿈틀꿈틀하거나 아니면 오버슈팅 보여주고 죽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단 뭐 제 시나리오대로는 일단 뭐 잘 가지고 있다.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고. 아무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 412 정도까지의 하락이 적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요 8월 19일, 8월 20일 요 날 2거래일 동안 언더슈팅이 이러한 반등을 부르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때 약간 언더하긴 언더했었네요.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412 정도까지 빠지는 게 적당한 정도였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좀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자, 뭐 특별히 뭐 지금 미국 시장에 관해서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일단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 후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 후반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 후반에 잘 봐야 되겠죠. 지금은 별 의미 없다라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제가 방금 전에 뭐 경기 둔화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죠. 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녹화하는 사이에 ADP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더럽게 나왔네요. 그죠?
예상치가 61만이었는데 37만 나왔습니다. 이것도 웃겨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ADP GPO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나온 값이 32만이었는데 뭔 생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석가란 사람들이 예측치를 61만으로 잡아놔가지고 지금 37만 나왔거든요. 지난달보다 좋아진 거예요. 지난달보다 좋아졌는데 근데 시장의 반응은 어쨌든 고용시장 회복이 둔화되는구나라고 쇼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를 61만이라고 적어놨으니까요. 근데 근데 어쨌든 도대체 이게 뭔 생각으로 지난달에 32만이었던 숫자를 61만으로 터무니없게 높은 숫자를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런 지표들의 예상치 값도 예상치나 컨센서스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제가 녹화하기 전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고용시장이 지금 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61만이었는데 37만 나왔으니까 굉장한 쇼크잖아요. 굉장한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어때요? 위험 자산들이 오히려 더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S&P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자빠지던 구리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그리고 원유도 약간 더 오르는 것 같고 국제유가도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습니다. 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네. 야, 경제 회복이 둔화되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정상적일지 모르겠지만 뭐 보시다시피 고용지표 늦게 나왔으면 테이퍼링 늦게 하겠네.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주식시장 또 올려먹는 재료로도 충분히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가 무슨 예상을 하든 간에 뒤통수 치기로 마음먹은 시장을 이거 뭐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서 지지와 저항이나 보면서 대응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92.6, 92.7 부근이었던 달러가 방금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만약 이런 모습대로 뭐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미국 시장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대로 마감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또 강하게 상승 마감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국도 또 많이 오르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할 때마다 또 한국은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다. 별로 안 좋았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참 시장이 복합적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웃을 수만도 없고 울 수만도 없는 참 그런 복합적인 참 하여튼 되게 뭐가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튼 뭐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믿고 있는 거 미국 주식 너 얼마 못 갈 것 같다라고 믿고 있는 거 빅스 지수는 아무튼 뭐 하락 마감 지금 하락 중이긴 한데요. 일단 뭐 오늘 밤에 양봉으로 얘가 어떤 지금 이제 16에서 지지력을 보여줄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얘가 양봉으로 쭉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16에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는 셈이겠죠. UVXY 같은 경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역시 개파락 출발하겠네요. 개파락 출발하면 얘 오늘 얘도 지지력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스 지수는 16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UVXY는 계속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섣불리 너무 빨리 접근하시면 이거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지지력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UVXY는 뭐 보니까 이렇게 죽을 모양인가 봐요. 일단 당분간 좀 더 죽을 모양인가 봅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으시지 마시고요. 저 부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좀 그렇죠. 빅스 같은 경우는 버티는데 UVXY는 죽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9시 40분의 모습이지 또 미국장 본장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요즘에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나 뭐 기쁨이고 슬픔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문 열어봐야 되는 거고 약한 놈은 가서 후드려 패면 되겠죠. 그죠? 코스피 약하니까요. 코스피 올라오면 후드려 패는 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여튼 드릴 말씀 같은 건 없고 뭐 다른 나라들이나 한 번씩 살펴보고 마치자면요. 유럽 시장 독일입니다. 오늘도 갭상승 출발해갖고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데 물론 상승 마감이니까 좀 의미가 좀 덜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 지나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오늘도 얘가 하락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이 음봉 하나만 해도 치명적인데, 만약에 이런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하락 마감까지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상방을 아주 강하게 확인하면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음봉 하나 서 있는 거하고 두 개가 쭈르시 서 있는 거는 분위기와 느낌이 확 다르죠. 예, 그래서 유럽 시장이, 그렇게 잘 나가던 유럽 시장이 요즘에 상방으로 일단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 오늘 아시아장은 장대 양봉 나왔다라는 거 체크. 일본 같은 경우 막 변동성 터트리면서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지가 단기 하락 추세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머리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다지 얘도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모양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특별히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뭐 차분하게 보면서 지지와 저항 보면서 대응이나 하자. 현금 좀 아껴서 준비하자. 예. 현금 좀 아껴서 쓰자. 이런 이야기 정도 계속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